네. 다들 아마 원하시는 부분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너무 우리가 민주주의도 후퇴했고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문 대통령 자신도 후보실에 강조를 했었고 많은 우리 국민들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그 문 후보가 강화문에 또 가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이 절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폐청산과 통합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어제죠. 투표 마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먼 산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홀가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잘해야 되고 오른쪽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87년 이후 치러졌던 대선 후보 중에서 김총수도 뭐 그런 생각이 든데 역대급 가장 강한 후보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대 없이 독자의 힘으로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촛불 민심을 더 우선시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 선거 말미에 얘기했잖아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거나 무슨 구속, 처형, 처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부러진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명분을 살려서 그런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광화문에 가서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얘기하셨죠. 저는 아직 기사를 못 봤는데 아마 그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구부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 구속 막 되겠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계속 호소를 할 텐데요. 201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노사모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 여러분 뭐 할 거냐 했을 때 그때 노사모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아줬기 때문에 당신 잘하는지 감시하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소수 권력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지켜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시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지, 버팀목, 힘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 보수 언론한테 물고 뜯기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일부터 부탁드리려고. 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생각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감시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고라도 나 흔들 사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권 내내 조중동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대통령을 흔들어댔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의미 같고요. 예, 손혜원 의원님은 네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가장 걱정된다는 거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수 언론이다, 종편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박지원 의원이나 홍준표 후보가 했던 그 막말들, 우리보다 10배 강한 막말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보면 우리가 넉넉하고 아무도 여기서 이 대응을 안 하니까, 반발을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우리 몇 사람이 그냥 우리 막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 심하게 말하는 거 대응하고 그리고 뭐 고발 고소할 거 다 하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일베에 가면 제 이름이 검색이 안 돼요. 다 사라져서 제가 고소를 지금 140건을 했거든요. 근데 최대로 300만 원 벌금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누가 며칠 전에 그림 또 뭐 이렇게 합성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고소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무슨 CCTV 걸어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표창원 의원 사건 났을 때 그 빨간색 이 피켓 들고서는 수십 명이 서서 거기 롯텐도 홀에서 그 다선 의원들이 그거 서 있는 거 보고 참 저는 처절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저거 들고서는 저렇게 서 있을 정도로 저렇게 마음이 잘 맞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싸워보고 이것을 안 해서 저야 조만간 징계당하겠네요. 저는 징계 당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 미련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편집 잘할게요, 앞으로. 예. 아이씨. 아니, 다음에 될 게 걱정이 돼야지, 그러지.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무슨 두려움 뭐해? 그리고도 공천 탈락하는데.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오면은 편집한다니까 내가 막 용감해지네. 이렇게 나오면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원 방에다 글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지들끼리 떠들고 잘했어 누가 훌륭해 멋있어. 그럴 때 너무 화가 나요. 나라 꼴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밖에서는 저들이 피켓 들고 난리치는데 여기서는 지들끼리 서로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은 한 12시간 동안 아무도 글 안 써요. 그 사람들이 너무 소심하고 비겁하고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선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국회의원들마다 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김어준 총수가 까만색 넥타이 메고 다니는 이유를 아세요?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이 작가님이 DJ나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안 간 거 알고 계세요? 이제 가야 되죠? 다 알아요. 아니, 이제 가야 되지 않냐고요. 이제 가야죠. 언제 갈 건데? 갈 겁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날라. 눈물 내려고, 울리려고. 네, 제가 9년 동안 참배를 안 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네, 언제 갈 건데? 가야죠. 한 번도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승리하고 가기로. 그럼 길을 승리할- 모르니까 내가 다음 5월 주인가요? 23일. 예. 그때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같이 가실래요?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그때 문 대통령 가시겠죠? 그때 본인이 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현충원 참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DJ 앞에서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바로 다다음 주군요. 8주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같이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면은 그때 우리 이 작가 우는 거를 가서 원호 씨 하는 거 그 봉화마을 가면 눈물 많이 나더라고. 예, 거기는 유별나게 좀 그렇더라고. 그때 같이 가도록 해요, 우리.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안 올려도 돼요. 그냥 김대중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자, 근데 두 분도 고생하셨고 당사자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고생하셨지만 저는 또 우리 저 방송을 들은 한 100만 명의 청취자들 또 오늘 같은 날 새벽 지금 2시 반이 넘었는데도 이게 오늘 뭐라고 안 가고 다 자리도 없는데 서가지고 자, 이분들에게 저희가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어떤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니까 대부분 다 청래당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청래당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아직까지 뭐 했어요, 지금? 청래당에도 가입 안 하고. 딴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얘기하라고 했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자기 직업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직업인데요. 정권 교체하고, 선거 치르고 하는 게 직업이에요, 직업. 그걸 통해서 생계 유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오고 카톡 오는데, 이거 나한테 지금은 무직이잖아요. 보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것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손영은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촛불의 축소판이죠, 여기 지금 다. 그쵸? 근데 그래도 나는 잘한 게 있어. 우리가 2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1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바꾼 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양손을 쓰자. 두 손을 같이. 그래서 문 후보님 이렇게 된 사진들 계속 나오죠. 그거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깨알 같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스트라이프 넥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강요를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쭉 스트라이프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교대로 어떨 땐 강한 거, 어떨 땐 약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아이, 뭐, 그게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매드리고, 두 번째 또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매시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메고 그리고 그것만 사진에 나오는 거. 그게 사실은 행운의 타이였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나온 거. 계속 그걸 매신대요, 또, 본인이. 케너디 넥타이.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을 뭐 해드렸지만 사실은 문 후보 혼자서 뚫고 나가셨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문 후보,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 거야. 둘이 한 거야, 그냥. 시민하고 후보하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입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시니까 잘 보존하시고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인가요?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새누리당이 파란색을 버린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거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네. 우리는 파랑이고, 이제 쟤네는 빨강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파랑은 빨강보다 조금 불리합니다. 빨강이, 이 주목도가 월등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파랑을 제가 옆에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시퍼렇게만 한 색깔로 쓰면 굉장히 지루해요. 제 생각에 파란색은 이제 초록색에서부터 파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보라까지 가거든요. 이 스펙트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혀서 이렇게 외연을 넓혀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이제 파랑에 대한 이게 사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그 현수막에 한번 큰 현수막에 파란색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돼서 나오는 거를 한번 하면서 머릿속엔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 파랑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잠바가 여기서 잘라갖고 6가지 색으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돈 든다고 그걸 총무에서 안 했답니다. 난 그 너무 어이가 없어. 그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리고 정말 특이했고. 근데 우리 그 속에 티셔츠 한번 보셨어요? 티 이번에 나온 것도 보셨어요? 그 티는 이렇게 라인이랑 다 해줬는데 그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래서 색은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서 그 색이 한 색이 아니라 그 6가지 컬러. 원래는 8가지인데 이번에 대선용으로 제가 6가지 같은 간격 6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재인 글씨도 같은 공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글씨로 우리나라 최고의 타이포그라피 하는 사람 시켜서 만들었고, 또 1번, 그 야구선수 1번 있잖아요. 우리가 그 2번을, 야구선수 번호로 2번으로 이겼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1번을 해서 했는데 우리는 입체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평면에서 입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입체를 함으로써 그래픽으로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에서 보시면 우리 일자만 딱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잘한 것들인데, 블루색으로 우리가 좀 다양성을 갖고, 이제 빨간색은 혼자밖에 못 쓰잖아요. 빨간색은 한 색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일이야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 알겠습니다. 머리 없이.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이 화면으로 다 개표 방송도 보고 출구조사도 보고 했었죠. 진짜로? 네. 일찍 올 걸 그랬구나. 네. 진짜? 환호성도 올리고 했을 텐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저희도 이제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녹음은 하고 있는데 방송은 글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선불이에요? 술은 다? 선불이에요? 잘 맞췄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내줄게. 뭐 그것도 못해. 여러분, 잠깐. 손혜원 의원 이걸 이걸 쏘면, 배지를 떼야 됩니다. 그럼 손수호 변호사가 된대. 자,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행사 아닌 행사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운을 가지고 그대로 가정에 가져가서 즐기시면서 그리고 이제 잠을 이루시고 내일 아침에 또 상쾌하게 깨서 그 기쁜 마음으로도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손은님부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게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우리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숨기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는. 그죠?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하여튼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로도 저는 뭐 다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을 즐기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 의원님.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계속 또, 특히 마포 분들, 또, 쪽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무슨 장관 가냐. 계속 이렇게 묻는데, 장관할 자격도 안 되고, 의사도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사양하겠다, 고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고, 임명직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미리 하고 싶었는데,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또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최종적인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여당이 되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또 종편 등에서 총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나가서 그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편에 이제 출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하셨어요.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제가 얼마 후에 제가 공개 폴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70%가 넘으면 제가 종편에도 저는 진짜 싫거든요. 오란 데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갑시다. 계속 있는데 우리 나갑시다. 그까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70%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나도 괜찮겠구나 하고 70% 정말 제가 해달라는 싫은 일이지만 제가 좋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권 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굳은 일도 싫은 일도 이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전부 다 여권 인사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색해. 어쨌든 이 정권을 유지하고 버티고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네. 다들 아마 원하시는 부분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너무 우리가 민주주의도 후퇴했고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폐청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문 대통령 자신도 후보실에 강조를 했었고 많은 우리 국민들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그 문 후보가 강화문에 또 가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이 절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폐청산과 통합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어제죠. 투표 마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먼 산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홀가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잘해야 되고 오른쪽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87년 이후 치러졌던 대선 후보 중에서 김총수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급 가장 강한 후보였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대 없이 독자의 힘으로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은 한 12시간 동안 아무도 글 안 써요. 그 사람들이 너무 소심하고 비겁하고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선 의원들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국회의원들마다 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김어준 총수가 그 까만색 넥타이 메고 다니는 이유를 아세요?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이 작가님이 DJ나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안 간 거 알고 계세요? 이제 가야 되지 다 알아요. 아니 이제 가야 되지 않냐고요. 이제 가야죠. 언제 갈 건데? 갈 겁니다. 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날라. 눈물 내려고 울리려고. 네, 제가 9년 동안 참배를 안 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네. 네, 언제 갈 건데? 가야죠. 한 번도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죠. 승리하고 가기로. 그럼 길을 승리할- 모르니까 내가 다음 5월 주인가요? 23일. 예. 그때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같이 가실래요?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그때 운 대통령 가시겠죠? 그때 본인이 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현충원 참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일은 DJ 앞에서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바로 다다음 주군요. 그 7주기, 8주기.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같이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면은 그때 우리 이 작가 우는 거를 가서 원호 씨 하는 거 그 봉화마을 가면 눈물 많이 나더라고. 예, 거기는 이별날에 또 제가 고소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리가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뭐 무슨 뭐 CCTV 걸어놓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표창원 의원 사건 났을 때 그 빨간색 그거 이 피켓 들고서는 수십 명이 서서 거기 롯텐도 홀에서 그 다선 의원들이 그거 서 있는 거 보고 참 저는 처절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저거 들고서는 저렇게 서 있을 정도로 저렇게 마음이 잘 맞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싸워보고 이것을 안 해서 뭐 저야 뭐 조만간 징계당하겠네요. 저는 징계 당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 뭐 미련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편집 잘할게요, 앞으로. 예. 아씨. 아니, 다음에 될 게 걱정이 돼야지, 그러지.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무슨 두려움 뭐해? 그리고도 공천 탈락하는데. 이렇게. 아,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오면은, 편집한다니까 내가 막 용감해지네. 이렇게 나오면 점점 더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원 방에다 글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지들끼리 떠들고 뭐 잘했어 뭐 누가 훌륭해 뭐 멋있어 그럴 때 너무 화가 나요. 나라 꼴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밖에서는 저들이 피켓 들고 난리치는데 여기서는 지들끼리 서로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언제 보수 언론한테 물고 뜯기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일부터 부탁드리려고. 네,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저도 생각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감시란 얘기를 듣고 굉장히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고라도 나 흔들 사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권 내내 조중동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대통령을 흔들어댔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대통령을 지켜달라, 이런 의미 같고요. 예, 손혜원 의원님은, 네,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이라든가, 뭐 이런 점들이 가장 걱정된다는 거 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수 언론이다 종편이다 그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박지원 의원이나 홍준표 후보가 그 했던 그 막말들 우리보다 10배 강한 막말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를 보면 우리가 넉넉하고 아무도 여기서 이 대응을 안 하니까 반발을 안 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우리 몇 사람이 그냥 우리 막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 심하게 말하는 거 대응하고 그리고 뭐 고발 고소할 거 다 하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일베에 가면 제 이름이 검색이 안 돼요. 다 사라져서 제가 고소를 지금 140건을 했거든요. 근데 최대로 300만 원 벌금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누가 며칠 전에 그림 또 뭐 이렇게 합성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촛불 민심을 더 우선시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계속 선거 말미에 얘기했잖아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거나 무슨 구속, 처형, 처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부러진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명분을 살려서 그런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광화문에 가서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얘기하셨죠? 저는 아직 기사를 못 봤는데 아마 그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구부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 구속 막 되겠지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계속 호소를 할 텐데요. 201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노사모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여러분 뭐 할 거냐 했을 때 그때 노사모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아줬기 때문에 당신 잘하는지 감시하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소수 권력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 지켜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시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지, 버팀목, 힘 이것이 되지 않으면